이춘재 범행의 피해자와 유가족, 윤모 씨 등 경찰 수사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진범 이춘재가 자백한 지 10달 만에 나온 10쪽짜리 최종 수사 보고서. 여기엔 초등생 김현정 양과 관련한 수사 결과가 단 8줄 짤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혐의가 상당해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을 입건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당시 형사들이 왜 김양 시신을 숨겼는지, 어디에 숨겼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등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수사 언론에 배포한 이제 그 보도 자료도 이 사건의 이 많은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 안 했잖아요. 공식 발표엔 없었지만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경찰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김현정 양 사건과 관련해 무려 52명의 전현직 경찰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체가 발견되어 덮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사계장 의 주도하에 사체를 묻었다는 걸 전해 들었습니다. 형사가 산비 쪽을 가리키며 저것에 현정이도 잠들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양 시신이 발견됐지만 은폐됐다고 진술한 경찰이 무려 7명. 상당수 수사진이 시신 은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종 발표에서는 형사계장 이 씨 등 2명의 개인적 일탈로 피해자 안매장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연히 그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적인 은폐가 되는 거죠. 이거 조직적인 은폐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짜져봐야 되는 거죠, 수사를. 재수사에 나선 경찰들도 처음엔 조직적 은폐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의 내부 보고서입니다. 당시 형사계장 이 씨의 상급자였던 화성경찰서장 남모 씨와 수사과장 김모 씨, 그리고 형사계장 이 씨가 지휘했던 형사 8명 등을 사체 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내사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당시 지휘선상에 있거나 수사보고 등 사건 기록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입건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어쨌든 이 사건 기록에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은폐 과정에 작성된 서류의 명의자로 등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사 결과는 불입건. 우선 남 서장과 김 과장 등 형사계장의 상급자들에 대해선 당시 관할 서장이거나 수사 책임자이긴 하지만 이미 사망해 조사가 불가능하고 사체 발견 사실에 대해 지휘하거나 보고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나 진술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수사 보고서에는 형사계장 이 씨 외에도 윗선인 서장과 수사과장이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보고서를 작성을 한 것을 윗사람들이 보고 결재까지 다 해줬는데, 그러면 그런 이제 괴상한 결재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는 게 이게 정상적인지 일단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8명의 실무 형사들을 입건하지 않은 이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양의 유류품을 발견한 1989년 12월 21일자 수사보고서, 박모 경사와 최모 순경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나흘 뒤인 12월 25일 유류품 탐문 수사 보고서엔 변모 순경과 신모 순경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경찰 조사에서 미리 짜맞춘 듯 기억이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당시 성실하게 근무하지도 않고 놀면서 근무했기 때문에 기억나거나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 타자도 칠 줄 모를 때고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난 저런 수사보고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제3자가 형사들 이름 돌려가며 작성한 것입니다. 나는 이 사건 수사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스트레이트는 당시 형사들에게 김현정 양 관련 사실을 다시 물었지만 대부분 대답을 피했습니다.
선생님이 자필로 남겨놓은 수사보고에 아폴로 과자 탐문하신 게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런 게는. 유류품 발견 현장에도 가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건 모른다니까요, 유입구 있는 그 자체를. 사실은 내한테 들어가야 관리에 도움이 되지가 않고, 한국인 놈들이, 그놈들이 입을 열어야지. 경찰은 조사 결과 이들이 담당 수사반이거나 근무자로 유류품과 사체 발견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취재 도중 김현정 양 사건의 실체를 알려주겠다는 당시 경찰관 한 명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사본부에서 일 보고서는 단판을 써준 게 아니라 지들이 쓰는 것들 지들이 보고 남이 이거 해갖고 도장 찍었다 그러면 말이 돼? 수사가 뭐가 변된 거 있다면 다음에 또 명과사항에 미진한 부분을 다시 형사들로 시키는 거야. 그 보고서를 지들이 이 보고서를 써놓고 남이 도장 치웠다 그러면 이 전직 경찰은 또 당시 형사계장 이 씨가 상급자들을 배제하고 혼자서 사건을 은폐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형사계장이 그걸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 지방 정치실을 받았을 테고 그거는 나올 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윗선에서 결정. 스트레이트는 당시 화성사건 수사 총지휘를 맡았던 정석준 전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에게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기억이 나질 않고요. 기억이 난다 손치더라도 그건 지금이나 옛날이나 현직에 있었던 그 일을 재수사를 했던 경기 남부경찰청 관계자도 조직적 은폐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입건되지 않은 전현직 경찰은 증거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기에 도장을 찍고 지금 이 보고서가 작성되는데 일조했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해요. 결국은 지금의 수사팀도 가해자가 되는 거죠. 예. 조직적인 은폐인지 부분의 일탈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게 경찰의 의무죠. 근데 그걸 안 했다고 하니까 그건 지금 경찰의 직무유기인 거죠. 참 말문이 막힙니다. 예. 재수사를 하긴 했는데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네, 조직적으로 김양 사건을 묻어버린 과거의 경찰도 문제지만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단 2사람의 일탈 행위로 결론 내버린 현재의 경찰도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국가 권력이 저지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김양의 유가족들이요. 잘못된 수사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배상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기는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소시효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배상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입니다.